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정상들이 5개월 만에 다시 만나 잇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한 대북 억제력 강화와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에 합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 가운데 3국 정상은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와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등 포괄적 성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다시 만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3국 파트너십에 관한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국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영내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공약이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3국의 최근 연합훈련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3국 정상은 또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최근 무력 도발을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의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both critical allies of the United States, and for years our countries have been engaged in a trilateral cooperation out of a shared concern for the nuclear and missile threats of North Korea poses to our people. And North Korea continues provocation for provocative behavior. This partnership is even more important than it's ever been. 이어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와 기존 약속, 합의를 준수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국 정상은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3국은 대북 제재를 조율하고 국제 제재 체제 간 간극을 좁혀 모든 관련 제재들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北朝鮮による前例のない頻度とそして対応での挑発行為が続いています。さらなる挑発も想定される中、本日こうして日米韓の首脳会合が開催されること、大変時機を得たものであると感じています。日米韓の連携をさらに強化し、毅然と対応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정상들은 이어 성명에서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또 정상들은 남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즉각적인 석방에 대해 지지했습니다. 미한일 3국 정상은 이어 21세기의 도전은 미한일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밝히고 전 세계의 평화 안보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법을 이행하기 위해 3국 차원의 정부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선 타이완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 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 등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성명에 담았습니다. 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의지를 확인하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3국 간의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에 합의하고 영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대면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 두 나라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차이를 극복하고 건강한 협력을 하기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대응을 논의했으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포함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회담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주요 영내와 글로벌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측은 핵전쟁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승리할 수 없다는 합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이나 핵 위협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북한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독려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으며 인도태평양 동맹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의지를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미중 간 글로벌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영내와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I'm committed to keeping the lines of communications open between you and me personally, but our governments across the board, because our two countries have so much that we have an opportunity to deal with. As the leaders of our two nations, we share responsibility, in my view, to show tha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an manage our differences, prevent competition from becoming anything ever near conflict, and to find ways to work together on urgent global issues that require our mutual cooperation. 시 주석도 현재 양국 관계는 양국과 국민들의 근본적인 이익이 아니며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바도 아니라면서 두 나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13일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도 진행했습니다. 미한일 3국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이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역량을 포함해 미국은 모든 범주에 방어 역량을 동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확인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최근 접경 지역 인근의 군사작전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북한의 위협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조달과 기술 진전을 제한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모든 가용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와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도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지난달 3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어 공약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이런 도발 행동과 북한의 계속된 불법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규탄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미한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만나 양자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협력하는 한편 미한일 안보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공유하면서 연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한일 현안과 관련해 외교 당국 간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특히 전시징용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13일 캄보디아에서 인도네시아로 이동하는 비행기 기내 브리핑에서 미한일 3국 정상들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공동 대응에 대해 조율했다면서 3국 간 조율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국 정상들은 실무자들에게 세부적인 대응 방안 요소에 대한 작업을 지시했다면서 관련 작업들이 한동안 계속돼 왔으며 지금은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을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실제로 조율할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여기에는 안보와 경제, 외교적 요소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런 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신압록강대교의 북한 쪽 도로에서 대규모 공사가 확인된 가운데 대로 인근에 자리한 건물 부지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건물의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지만 도로와 함께 공사가 진행돼 수년째 미뤄진 신압록강대교의 개통과 연관된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북한 신압록강 대교와 연결된 북한 쪽 도로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신압록강 대교의 남단에서 신의주 쪽 방향으로 약 3km, 신압록강 대교 북한 쪽 도로 끝 지점을 기준으로는 다리 방향 약 800m 지점에 위치한 한 부지에 가로 55m, 세로 25m 크기의 3층 건물 등 건물 3개가 보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해 말부터 공사가 시작돼 올해 초 건물의 형태가 만들어진 이후 줄곧 방치돼 왔는데 최근 건물 주변 부지 도로가 포장되는 등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이 부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건물 주변이 흙바닥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9월 11일자 위성사진에서는 중심부 건물 2개 동 동남쪽 지대에 포장도로가 만들어지고 19일에는 도로 형태가 좀 더 뚜렷해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0월 4일엔 도로 포장이 이루어진 반대편, 즉 건물의 북서쪽 지대에 직선 형태의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일대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동안 신압록강 대교로 향하는 주 도로와 연결되는 길목도 좀 더 반듯하게 정돈됐습니다. 현재 건물의 정확한 용도가 무엇인지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둥 방향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신의주에서 단둥으로 향하는 차량이 정차하는 세관이거나 국경 출입소 또는 이 일대를 관리하는 북한 측 사무소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BOA는 신압록강 대교의 북한 쪽 다리 끝부분과 연결된 약 4.5km 도로 전 구간에서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었는데 현재 이 도로 곳곳은 여전히 덮개가 덮여 있어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공사에 이어 인근 건물 부지에 추가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신압록강 대교의 개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앞서 북한과 중국은 2014년 신압록강 대교를 완공했지만 8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2019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신압록강 대교 개통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난 2월 말 신압록강 대교 개통식을 거행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개통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신의주와 단둥 사이에는 조중 우이교가 놓여 있습니다.
신압록강 대교에서 북쪽으로 약 8km 지점에 자리한 조중의교는 1차선 철길과 1차선 도로만이 깔려 통행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신압록강 대교는 왕복 4차선으로 만들어져 이전보다 더 많은 물자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인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켄트 하슈타트 스웨덴 한반도 특사를 만나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스웨덴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과 하슈타트 특사는 14일 면담에서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향후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슈타트 특사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한 한국 정부의 구상과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스웨덴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스웨덴은 1973년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뒤 1975년 서방 국가 중 처음으로 평양에 대사관을 설치한 나라로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미북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